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사연 중에 눈여겨볼 만한 사연이 하나 들어와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료칸형 콘도를 짓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유 자금도 넉넉했고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는 료칸형 콘도를 짓는다는 기대감에 하루하루 너무나 행복했죠.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분명 자금 계획도 미리 세웠고 여유롭게 시작했지만 공사가 밀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들로 오랜 동안 진행되는 바람에 마무리 공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3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30억. 네. 대표님, 30억이 그러면 더 필요하다는 건 이만큼 좀 대출을 받고 싶다 이런 그렇겠죠. 뜻이시겠죠? 네, 지금까지 대략 9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셨는데 추가로 30억 원이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네. 자금 조달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발품을 팔고 다니다 보니까 P2P 건축자금 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연이 추가적으로 있네요. 반가운 단어가 네, 나왔어요. 맞습니다. 건축 자금 대출.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배워봤던 바로 그거잖아요. 네, P2P 상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 건축자금 대출, P2P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다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처음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저 혼자 알아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사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 30억이라는 자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현장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은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민 사연을 들어봤는데 저도 걱정이 좀 돼요, 대표님. 왜냐하면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셨는데 거의 막바지에 와서 30억 정도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뢰인의 재무 상황을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50대 남자분이시고요. 전문직에 소속돼 계시고 월 소득은 1,100만 원. 네. 참 부럽네요. 1,100만 원. 1,100만 원의 월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고 저축 예금은 550만 원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자가 거주하고 10억의 자가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 건축물이 지금 공사를 하신 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네. 금융기관에서는 이렇게 10년이 지난 상태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연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사연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왜 이것을 선택하셨나요, 근데?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님? 료칸형 콘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국내 유일하게 지금 진행을 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건축주께서 예전에 방송 관련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네. 여기가 아마도 나중에 TV 유명 촬영지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건축주께서 이렇게 10년의 기간을 공들여서 마지막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 숙박업으로서의 기능이 1번이긴 하지만 정말 일본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방송 촬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일본에 오는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니, 안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왜 료칸을 지으려고 하는지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자산 상황부터 지금 배경까지 알아봤는데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막바지이기도 하고요. 특히 건축 관련된 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관련돼서 금융기관 네. 또 관련된 공사하는 분들 그 밖의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또 많고 그런 비극적인 사태들이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자금 대출 펀딩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 부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요? 역시 저의 수제자 같은 놀라운 멘트십니다. 맞게 짚었나요?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고민을 그럼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해결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기대가 되는데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계시죠?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플러스 친구에 주나펀드 추가하시면 바로 질문하고 답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 언제나 열려 있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022128-333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라도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한데요. 문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질문도 해결해 보시고 또 상품도 받고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고민 사연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해결책을 위해서 재테크 컨설팅 해볼 시간입니다. 큰 해결책은 벌써 나온 것 같아요.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펀딩이라는 상품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이 뭔지 짚고 넘어갈까요?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펀딩이란 나중에 건물이 생겼을 때 그 가치를 담보로, 미래 가치를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지금 진짜 이해가 쏙쏙 되네요, 이사님. 네. 그렇다면 현 사업지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분석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딱 맞는 1대1 그런 맞춤 컨설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지가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입니다. 토지가 어떤 가치 또 개발 호재가 있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동두천시 여기 입지 현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은 포천 구리 고속도로 옥정 IC라고 있습니다. 옥정 IC에서 약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고, 자, 서울을 중심으로 강남에서는 약 50분 정도가 차량으로 소요가 되고, 강서 쪽으로는 김포공항이나 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만에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동두천시의 현재 토지 최근 1년간의 실거래가 추이를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곡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최근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보고를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볼거리가 많고 차량의 접근성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입지 분석해봤더니 위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서울과의 접근성 좋죠. 경기권으로는 워낙에 여행도 많이 가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대표님. 그러면 대출 사실 받기까지는 심사가 까다롭다고 알고 있잖아요. 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심사 기준은 어떤지 혹시 더 어렵나요, 이사님? 네, 일반적으로 금융권이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기간도 길고 네. 그리고 총 사업비에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율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20%가 이상이 되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20% 미만으로도 간소한 절차로 빠르게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대출에 대해서 뭔가 알아볼 때 그 자기자본금이라는 게 항상 걸림돌이더라고요. 그만큼까지 없는데 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자격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건축자금 대출이 진짜 한 줄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대출 신청을 할 때는 필요한 서류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자금 대출을 모집할 때는 P2P 상품이다 보니까 네. P2P 상품의 특성상 금융감독원에서 지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좀 어렵고 복잡한 서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신 건축주분의 소득 자료, 네. 또 신용 정보 자료, 또 건물과 관련돼서 건축 인허가 자료, 또 이 허가를 득했는지, 그리고 도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의 자료, 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시공 능력이 있는지, 또 그 시공하는 그 기업이 불완전하지 않고 신용적으로도 안정성 있는 신용평가 자료들 등등 기밖에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침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안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공시해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긴 합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건축주에 대한 정보, 건물에 대한 것, 또 시공사의 그런 신뢰까지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전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건 사실 어렵긴 하지만 꼭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자금 대출 펀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대표님 어떤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으신지. 건축자금 대출은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공사를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자금 공급, 두 가지 관점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처럼 이렇게 대출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또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고요. 조금 고소득의 수익을 얻고 싶다,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다 하는 투자자에게도 윈윈 될 수 있는 그런 건축자금 대출 펀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요, 대표님과 이사님께 한 말씀 여쭤볼게요. 한마디로 꿀팁, 건축자금 대출에 관해서 꿀팁 전수해 준다 하시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대표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건축자금 대출이란 전문가인 금융감독원에 소속되는 전문기관인 P2P 전문업체를 선택해라. 즉 다시 말해서 P2P 대출 전문 중개업소를 선택해라 라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성을 강조해 네. 주셨고요. 이사님 어떻게 꿀팁 한마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의 핵심은 금융이다. 네, 울림이 있네요. 네. 더 그래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건축 자금이 부족하다면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이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건축자금 대출 꼭 한번 미리 공부를 해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알짜 정보 꿀팁을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실전 투자 가이드 더 꿀팁 전수 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미나 정보도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